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소이다. 어떻게? 이야기로 사흘 뒤에 임금이 행차를 하실 거야. 소나무 가지가 길을 막고 있사옵니다. 임금님이 탄 가마가 지나가니까 길을 막던 나무가 스르르 올라가 길을 열어준 거 말이오. 나무가 임금한테 어서 오라고 임금이 탄 가마를 싹 보듬더라. 힘줬어. 말씀 지나가네. 이놈들은 전국 장마당을 떠도는 광대패거리입니다. 요사스러운 장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뜬 선문을 퍼뜨려대는 속칭 공갈패입죠. 무엇이냐? 그 계획이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 지금의 대왕에게 있음을 백성들이 알게 해주었으면 하네. 그러니까 얼마를 주실 건지 대가는 붙어있는 내 놈들 목숨으로 치르지 않았느냐. 꽁으로. 어이가 없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하지요. 우리가 심은 씨앗은 자라고 커져 부풀리고 더해질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야 할 것이야. 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영화 광대들 풍문 조작자는 조선 8대를 모델로 풍문을 조작하고 민심을 뒤흔드는 관계들이 권력의 실세 함정에 발탁되어 세조에 대한 미담을 만들어내면서 역사를 뒤바꾸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관계들 풍문 조작의 주역 김수호 감독님부터 조진웅, 손현주, 박희승, 고창석, 김승희, 윤박 배우님에게 차례로 인사 말씀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풍문조작단 관계들 풍문조작단 연출한 김주호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조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좋은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네, 관계들의 한 명의 역할을 맡은 수명주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예, 저는 덕후 역할을 맡은 조진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대들 풍문조작단에서 인상 역할을 맡은 윤박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대들 여성 분당 역할 맡은 김소희입니다. 예, 저는 홍칠력을 했던 고창석입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하게 끝난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매체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네. 영화학과 조정 기자인데요. 저는 손여줄 수 있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명에 맡으시면서 감기 어린 연기 잘 봤고요. 뭔가 어떤 점을 집중해서 연기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귀를 이제 실리콘으로 붙이시면서 외형적인 변화를 꽤 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불편하신 점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귀부터 말씀드릴게요. 귀는 제 수염하고 귀를 좀 더 현명의 강인한 모습과 이런 모습을 위해서 장치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일찍 나와서 분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 귀를 하루에 2시간 반에서 2시간 반 붙이는 게 싫어서 어떨 때는 3일 동안 그냥 붙이고 다닌 적도 있고요. 네.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붙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요. 그 귀나 혹은
수염도 그렇고 지금까지 아마 제일 긴 수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KBS에 사극을 많이 하셨던 그 조 실장이라고요. 그분이 붙이셨는데 아마 제일 긴 수염과 뾰족기를 갖다 감독님과 저와 그다음에 저 권장팀, 특수원장님하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강연하고 그렇게 봐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명회는 요번 그 한명회 풍문조작단에서는 그 세조말을 다뤘기 때문에 앞에 많은 배우들이 한명회 역할을 했었죠. 아마도 그 오광대를 캐스팅하고 같이 오광대를 통해서 세조의 미담을 그려냈던 것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김조 감독님하고 많은 배우들하고 그런 점 광대들을 이용해서 세조실록에 있는 40여 가지의 미담들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공신들은 공신대로 노력을 했고 또 광대분들은 또 요번에도 참 덥죠. 근데 작년이 더 더웠거든요. 팀워크가 워낙 좋아서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스타 안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김주호 감독님하고 그 광대 역할 하셨던 배우 네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주호 감독님께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후 7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광대 네 분에게는 서로 이제 좀 호흡을 맞춘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일어났던 에피소드나 그 네 분의 케미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전작이 이제 좀 오래된 영화이기는 한데요. 뭐 팩션물이라는 장르, 그 다음에 멀티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좀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시도들을 조금 더 했다고 봅니다. 어떤 장면들이든 어떤 대사들이든 등장하는 어떤 소품들이든 사운드든 기존의 어떤 사극에서도 조금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드라마도 물론 굉장히 중요했지만 관객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전에 또 어떤 다른 작품들보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이 작업했던 배우분들은 뭐 제가 사실 이분들을 꼭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간청드렸던 배우분들이셔서 그렇기도 했고 워낙 뭐 다들 팀워크들도 너무 좋으셨고 뭐 하나 어떤 큰 소리 없이 영화 촬영 내내 너무나 행복하게 작업을 했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편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떠셨는지. 아니 고생들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더워갖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는 뭐 많이 챙기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게 조금 동생들한테 미안한데 그리고 저희 오광대 김민석 군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또 같이 못해서 되게 아쉬운데 저쪽에 안 와 있어요? 저쪽 올 리가 없지. 아무튼 되게 놀란 지점이 많아요. 창석 형님은 제가 워낙에 이제 작업도 많이 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처음 해보는데요. 슬기 씨한테도 깜짝 놀랐고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고 임박 씨도 너무너무 몰고든 그리고 진정성 있게 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놀라고 군대가 있으니까 계획이 뺄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시작하고 민서 사랑한다. 아무튼 저는 좋았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이게 되게 진짜 이빨은 이게 되게 형식적인 그런 거 같아서 되게 달라. 근데 진짜 물론 세조 선배님하고 한명 선배님하고 많이 붙는 신인 거의 없어서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뵀었고 이제 뭐 김 선배님이나 천석 선배님, 뭐 민석이, 슬기는 같이 항상 있었는데 정말 저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너무 많이 동생들을 챙기시고 스태프들 챙기시고 선배들을 챙기시는 이 두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주변 동료들을 잘 챙기고 내 거 잘하는 그런 배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슬기랑 민석이는 같은 또래로서 서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 또래끼리만의 약간 그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항상 맛있는 거 사주시고 저희가 회식 장소 맨날 알아보는 재미로 현장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고 또 힘들 때는 창섭 선배님이 힙합 음악을 틀어주세요. 그러면 창고의 마에스트로를 들으면서 흥을 올리면서 준비를 했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기 우리 배우들이 맛집에 집착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분장을 안 지은 채로 그 식당을 가서 되게 쪽팔렸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들은 뭐 그랬듯 했는데 저는 정말 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이라고 하고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김주호 감독님이랑 박희준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이게 지금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허구의 얘기가 절묘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그 이담 중에서 좀 감독님이 선택하신 몇 가지 에피소드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특히 뒷부분의 세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희순 배우님은 요즘에 봉오동에서 정말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이런 또 세조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요 세조를 연기하면서 어떤 면에 좀 집중해서 연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영화에는 세 가지 이제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기록에 관련된 뭐 회암사에서 부처님이 현신하셨다, 뭐 종로 원각사에 꽃비가 내리고 황혼이 피었다, 금강산에 단문갈보살이 나타나셨다, 뭐 이런 에피소드는 실제로 그 실록에 있는 내용들이고 거의 한 40여 건 중에 그 순서에 맞는 것, 그 다음에 볼륨감, 아무래도 이게 나열이 되는 몽타주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40여 건의 기록 중에 시간 순서대로 가장 점진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선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세 가지 야사들 있죠. 그 정인통성이라든가 뭐 오대천, 문수보살, 그 다음에 또 고양이상 이 임금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일반 관객들이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역시나 좀 같이 보여주게 되면 그 시대의 이야기였겠구나, 관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저건 내가 아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해를 돕는 차원도 좀 있었고요. 그 야사를 곁들인 내용 부분들은 뭐 그런 기준으로 좀 선택을 했었고요. 원래는 더 많은데 실제 기록들은 뭐 거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거의 7,000건 이상의 이적 현상이 있었다고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나름 에피소드들 중에서 추렸던 거는 좀 그런 배경들이 있었고요. 네, 질문이 두 가지였었나요 혹시? 회맹단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 회맹단처럼 그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기록은 저희가 찾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 회맹단에 대한 기록은 세조실록 세조 집권 초기에 공신들하고 모여서 왕이 우리의 영달을 함께 하자라고 피를 마시고 했었던 그거는 실제로 있었고, 또 실제로 세조 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왕 때도 그런 것들이 간간히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이자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저희 극적인 어떤 상상력하고 드라마적인 완결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는 차원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시퀀스입니다. 네. 기존에 세조를 연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 보여준 세조는 수양대군에서 세조로 넘어가는
그런 강인한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집권 말기였기 때문에 늙고 병약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었는데 그냥 무조건 병약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세대의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강인함이 보여야 했고 그 안에 회한 그다음에 또 후회 반성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 자기 후임으로 아들이 왕이 돼야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와 힘을 합쳤던 사람들에게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일종의 그 어긋난 부성애를 오히려 더 보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닷컴의 김세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고창석 배우 그리고 박희순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이거 보니까 뭐랄까 약간 가짜뉴스, 지금 현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같은 게 굉장히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사를 빗대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뭔가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리고 이걸 소재로 뭔가 영화를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희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1등하는 작품에 출연 중이신데 또 개봉을 하게 돼서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 혹은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신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창석 배우님께는 가벼운 질문인데요. 제일 연장자신데 오줌 싸게 혹은 요실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설정이 조금 웃기기도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는데 그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원래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근데 그걸 보더니 한 번만 더 해서 세 번, 네 번 쌌는데요. 얼굴은 5분 찍고 바지만 1시간 찍는데 미친 줄 알았습니다. 뭐 오줌이 안 보인다느니 오줌이 많다느니 그 의상팀이 여기를 계속 30분 동안 넣었다 뺐다 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쁜 놈들. 안에 계신 시원명분의 말씀을 하고요. 예, 저기 좀 막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저한테 보여줬던 분장 컨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촬영 직전에 앞머리를 자르길래 제가 속으로 그렇지 이 새끼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석규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고창석 배우께 하나씩 드리겠는데요.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코미디와 드라마성을 좀 사회에서 균형감 시키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코미디성과 드라마성을 좀 그 균형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고창석 배우한테는요, 이게 바람사 때도 출연하셨었고 아마 감독님과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코미디 사극 장르의 미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미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큰 거는 부조화스러운 거죠. 예, 이 사극에서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인물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어떤 긴장감에서 좀 유머를 찾으려고 했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코미디를 뭐 배우분들이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해주셨던 것들도 있었고, 예, 어떤 대원칙 같은 거는 없었고요. 예, 이런 작은 소소한 웃음들하고 뭐 이런 깨알 웃음 같은 것들을 드리면 잘 전달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통 어떤 그 본격 코미디로 영화를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영화에서의 어떤 코미디 부분은 좀 관객들이 편안하고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얘기를 좀 편안하고 윤기 있게 보실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장치로 생각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코믹 사극의 미덕이라기보다는 일단 사극은 현대극의 그
현대의 화려한 색감으로 줄 수 없는 어떤 멋이 있는 것 같아서 사극만이 가지고 있는 멋이 저는 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극에서의 코미디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시대를 반영하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대에 없을 법한, 우리 영화에도 그 러닝머신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유치하다고 할까, 사실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현대극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배우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코미디가 사극에서의 코미디는 사실은 어떤 그 설정과 그 설정을 관객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유치하게 보지 않게끔 그 줄타기를 잘하는 연출력이 돋보이는 것이 코믹 사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